위대한 당중앙 입지 펴준 건설혁명의 불길 높이 새 시대의 평양 본영기가 줄기차게 이어지는 속에 우리 국가의 수도가 사회주의 번화가들로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수도 평양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솟아난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인민은 평양시를 인민의 행복과 사회주의 문명의 개화만 바라는 리상향, 세계적인 도시로 웅장하게 꾸려주시려 바치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국민 부두의 로고와 헌신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수도는 국가의 용사이고 국력의 척도이며 문명의 직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야는 정비서께서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첫 기술에서부터 우리 건설 부문을 찾고 찾으시면서 평양시에 세계적 수준을 능가하고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빠른 속도로 일떠쓸 수 있는 강력적 지침들을 안겨주셨습니다. 수도 평양에 휘황찬란한 내를 설계하시고 완강하게 실천해 가시는 경리하는 청홍시 동지의 웅대한 뜻가리상, 거룩한 손길 아래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수도 건설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첫 해인 2012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을 맞으며 상전거리가 일떠서고 료니오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료명거리를 비롯한 웅장한 새 거리들이 해마다 하나씩 일떠서 평양시 면모가 나날이 일신됐습니다. 세계를 압도할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대담하게 작상하도록 설계가들의 안목도 틔워주시고 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을 찾고 찾으시며 지도해주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21세기 주체건축예술이 응축된 과학기술 전당과 문수물놀이장,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을 비롯한 수많은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수도의 곳곳에 이어내어 일떠섰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 역사의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당제 8차 대회에서 수도의 살림집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당대회의 결정으로 채택하도록 하시고 수도 건설 역사의 또 하나의 리정표로 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라는 대건설 작전을 펼쳐주셨습니다. 당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 참가해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 역사적인 연설을 받았던 때를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 것은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 우리 당이 국에 벼르고 준비해온 수건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자기식으로, 자기심으로, 자기 손으로 새 생활을 창조하고 꾸려나가려는 우리의 건설은 더 큰 전진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해마다 차례차례 1만 세대의 살림집들과 이채로운 공공건물들이 서서하면 우리 국가의 수도는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될 것이며 오늘의 대건설은 수도의 건설 역사에 있어서도 기념비적 우위를 가진다고 하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말씀은 정말 우리 수도 건설자들의 심장을 쿵쿵 울려주었습니다. 수도 평양을 주체 사상과 주체 문화, 우리식 문명의 중심지로 인민의 도시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야는 중비서동 훌륭한 용도 아래 송신송화지구와 보통강 강한다락식 주택구, 화성지구, 대평지구의 문명의 새거리들이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수도 평양에 새 거리들이 일떠설 때마다 몸소 중국사에 참석하시어 중공 태프도 끊어주시고 새 집에 입사하는 수도 시민들에게 사랑의 축복도 안겨주셨습니다. 올해 4월에 진행된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시하는 우리 웅장하게 꾸려나갈 구상에 대하여 다시금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우리 인민은 우리식, 우리심, 우리의 손으로 혁명의 수도 평양을 사회주의 새 문명이 끊임없이 꽃피어나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장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로 만방에 빛내어 갈 것입니다. 뜻깊은 올해를 공화국의 백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온 나라 인민은 강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공화국의 75년사를 긍지 높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역사에는 견결한 저국 수호 정신으로 제국주의의 무력 침공을 단호히 짓보시고 저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한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의 위훈이 비례 아로새겼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인민에게 있어서나 자기 운명이 판가되는 전쟁에서 이긴 것만큼 자랑스럽고 빛나는 영광과 영예는 없습니다. 지난 저국 해방전쟁은 창건 2년밖에 안 되는 총선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용토와 인민을 사수하게 한 생사존망의 저국방위전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으로 대립된 두 국 간이 처음으로 되는 격렬한 대결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용토를 병탄하고 나아가서 좋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저들의 군대만이 아닌 방대한 추종국가 군대까지 조선전쟁에 꼬르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둘에 천만이 일심으로 굳게 뭉쳐 결상전에 한 사람같이 청골기에 나섰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인 1950년 6월 26일에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을 높이 받들고 전국의 공장과 농촌, 교정들에서는 전선 탐험 모임이 진행되었고 결과 7월 11일까지 전선 탐험자 수가 74만 명, 8월 중순에 이르러서는 구수가 무려 124만 9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자기 당 자기 정권에 대한 믿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확고하고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렬했기에 임군 용사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 용주의를 높이 발휘하며 승리한 고지마다의 공화국기를 휘날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념관의 전시물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전시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공화국 깃발입니다. 적의 청탄과 파편에 276군데나 뜯긴 이 공화국 깃발은 지난 저국 해방전쟁 시기 가칠봉에 휘날렸던 공화국 깃발입니다. 적탄이 비발치는 속에서 이 깃발은 12명의 천사들의 피젖은 손을 거쳐서 거지오에 나부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평시에는 너무도 평범했던 사람들이지만 저국 지키는 준엄한 전장에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민주의 장한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고마운 자기 제도, 자기 고향과 일터, 자기 부모의 형제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꽃수에 대한 불타는 정오심은 지난 전쟁 시기 우리 군인들 속에서 수많은 대중운동을 낳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발기하신 모범중대 운동의 첫 실체가 1952년 2월에 배출된 데 이후 불과 한 해 동안에 400여 개의 모범중대가 배출되게 되었고 나의 거지 운동이 군인 대중 자신의 운동으로 활발히 벌어져 1951년 여름부터 모든 전선 부대, 구분대들에 확산되었습니다. 원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세차게 타오른 복수기록 운동과 민청호 무기쟁취 운동은 소박하고 평범했던 인간들이 자기의 것을 지켜 조금도 불사하고 나설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민에게 참다운 권리와 아름다운 희망, 진정한 행복을 안겨준 우리 수령님 세워주신 공화국은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삶의 요람,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운명의 전부였기에 후방 인민들도 후방도 전선이다. 싸우는 인민군 용사들에게 한 알의 탄알 한 자리의 총이라도 더 많이 더 빨리 만들어 보내주자. 이런 구호를 높이 들고 전시 생산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원수와의 판가리 결사전은 결코 전선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농촌 여성들은 남자들만 할 수 있다고 하던 넘박가리를 자체 힘으로 벌한 듯이 척척 해제키며 불타는 존야를 자기의 피와 땀으로 가꿨습니다. 구가종의 1951년 여성 버자비용의 추봉화가 하게 되었고 이 운동은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해서 1951년에 평안부에서
3,650여 명, 평안남도에서는 2,690여 명의 여성들이 버탑을 잡았고 그 후 이 수는 계속 불어나서 2021년에 항해도에서만도 무려 5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후방이 따로 없는 존민항존의 불길 속에 지난 3년간의 전쟁에서 이 땅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의 영웅으로 자라났습니다. 지난 적해방 전쟁 시기에 배출된 영웅들입니다. 5명의 공화국 이종 영웅들과 20여 명의 러류 영웅들, 그리고 우리 류성 영웅들만 해도 무려 15명이나 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전쟁 3년간 600여 명의 영웅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민은 3년간에 걸치는 판가리 결사전에서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을 사수하고 국가의 자주적 발전 환경을 지켜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제패 전략 실행을 저지시키고 새로운 세계 대전을 막아 인류 평화를 수호한 영인민으로 미용떨쳤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전승세대를 국의 가장 영적인 제대로 연대 승리자들로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도덕 의리와 현명한 용도 아래 전승세대의 영적인 생정신과 기쁨은 오늘도 대려리어 건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시세의 천출미영장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승리의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히 줄기차게 이어질 것입니다. 충성부와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국보은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필승의 낙원 투지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빛나게 달성하자. 각지 농업 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 알곡 꼬지를 기어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의 안전한 생육을 보장하기 위한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리원시 정박농장에서 논뼈들의 여물기를 시키고 천알 질량 누리기 위한 영양액 시비를 비롯한 후반기 생육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우와 샘바람에 의해서 논뼈의 생육에 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떨어진 논뼈의 용량을 다시 개선하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 농장에서 자체로 생산한 각종 영양제들을 입독 비료로 분배해주고 있습니다. 안변군 사평농장에서는 농장원들에게 논뼈가 요모는 시기에 병해충 예찰 및 구제 예충 요성을 잘 해설해주고 그에 따르는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논뼈가 수정이 다 돼서 지금 한참 요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영양물질을 제일 많이 받아들이고 또 병해충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포선별로 생육 조작을 구체적으로 해서 각종 첨가제 시비함으로써 천알 질량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진시 농포 남체 농장에서는 당면한 논뼈 생육 후반기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재해성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도 사전에 빈틈없이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재해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건에서 구체적인 측정과 분석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물대기 방법을 적용하고 여러 가지 생물 활성제나 여물기 촉진제 그리고 살균제 분무도 제때 진행하면서 농작물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풍 6호 때도 목격한 것처럼 언제 어떤 형태로 재해성 기후가 또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런 조건에서 농작물 보호를 위한 사전 대책을 정말 빈틈없이 세우는데 여기에 우리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농경지들의 관심을 돌리고 여기에 노력을 집중해서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성시 장풍군에서도 논뼈 생육 후반기 비배 관리에 총력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안의 농장 포선들은 대다수가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농장별
작업반별, 분조별, 토종별로 생육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실정에 맞게 군안의 농업 근로자들은 지대별, 품종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데 기초해서 논뼈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주인답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 관철로 들끓고 있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으로 단위 발전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령성기계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 높이 생산설비의 현대화, CNC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대상설비 생산의 속도와 질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설비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16m 대형 선반과 후라이 수반에 새 기술을 도입하여 CNC 크랑크 축 가공 장치와 CNC 변종합 가공관으로 개소했습니다. 이렇게 중요 가공 설비들을 CNC하니까 대상 설비 생산에 좀 의의를 가집니다. CNC 크랑크 축 가공반을 도입함으로써 정전에보다 가공 속도가 3배 내지 4배 올라가고 질과 속도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기술학습을 강화해서 과학기술 지식 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치어 생산 활성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근에만도 여러 건의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생산 공정의 주체화 현대화 실현과 주체철 생산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함경남도 제신관리국에서도 대중의 창조적 요리를 불러일으켜 제신 부문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제신관리국에서는 기술혁신 정자와 방향을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명백히 제시해주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전시회와 발표회도 의의 있게 조직 진행해서 지난 기간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환하도록 한 것과 함께 단위별 기술자들 간의 경쟁 요리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제신의 정상 운영과 인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200여 건의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이 출품 전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주목을 끄는 것은 도통신기재수리소에서 출품한 축전지 생산공정의 확립인데 더 제신관리국과 아래 단위들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높은 과학기술 성과로 자기 단위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불같은 탐구 정신과 두뇌전으로 제신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희천시 지방공업 공장들에서도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서 현존 생산 토대를 완비하고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중적 기술혁신 등으로 미끄럼식 베어링을 비롯해서 이 수십여 종의 수천여 배에 달하는 부속품들을 생산해서 지금 설비 망가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올 생산 청화 때에는 정치적 평가와 함께 물질적 평가를 배합해서 종업원들의 요리를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만도 12가지 새 제품들이 개발되었고 많은 기술적 안들이 창안되어가지고 생산에 도입돼서 그래서 노력을 훨씬 줄이면서도 제품의 질 또한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초사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사이의 세계 공동 커뮤니케 그리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히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고 단죄했습니다.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그는 대만 문제는 순수 중국의 내정에 속하며 그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큰 물과 가물로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남부 수단에서는 4년간 지속되고 있는 큰 물로 산림집들이 파괴되고 많은 면적의 토지가 유실됐으며 이로 해서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기아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라크의 남부 지역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가물이 지속되면서 습지들이 말라버리고 농경지들이 황폐화돼서 알곡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 전국적으로 80여 명의 어린이들이 기아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이 초래된 원인이 늘어나는 온실가스량이 있다고 하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이지 않는 경우 더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의 로봇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잔디밭에 김을 매는 로봇입니다. 20만여 개의 화상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이 로봇은 잔디와 잡초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며 그 정확성은 98%라고 합니다. 이 로봇은 잡초들을 인식한 다음 살처제를 뿌려주는 방법으로 김을 맨다고 합니다. 또한 구조가 매우 간편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기능도 가지고 있어 꽃밭이나 정원을 가꾸는 데 매우 실용적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기온 변화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어제까지 열흘간의 기온 변화 상태를 보면은 지난 8월 28일과 29일에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관측됐고 그 이후 30일부터는 다시 평년보다 높아졌는데 지난해보다는 1도 이상 높은 곳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열흘간도 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고 기온은 평년보다 계속 높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곳은 현재 곡식이 유무는 단계에 있는 농업 부문에 아주 유리한 기상 조건으로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벼의 천알 질량을 1g만 높여도 정부당 소출이 250 내지 300kg 정도 더 날 수 있고 또 유문율을 1%만 높여도 정부당 소출이 80 내지 100kg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벼의 천알 질량이 늘어나도록 용량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중부의 여러 지역과 구장과 희천을 비롯한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김용곤군, 장진, 신포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성화에서는 오후 한때 폭우가 내리면서 오늘 0시부터 17시까지 117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과 대관에서 새벽과 오전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황해 남북도 남부지역, 함경 남북도 바닷가 지역, 개성시와 라손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창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배감과 신흥, 길주를 비롯한 랭강도와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 영향으로 해서 주로 개였다가 오후와 저녁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평양시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에 대동, 충단, 세포와 전천, 오랑을 비롯한 중부와 자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악지방으로서 33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조선 동해에서 0.5 내지 1.5m로 일고 조선 서해에선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일에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해서 함경남도와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소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7일과 8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7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8일에는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서 개었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7일과 8일에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